네, 안녕하세요. 시사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탈리아로 한 2주 가까이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행 가기 직전에 제가 풋살을 하거든요. 근데 공을 차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금이 갔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깁스를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우당탕탕이었어요. 깁스하고 이탈리아 여행 간 내용은 제가 여행 브이로그로 곧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했지만 어쨌든 움직이다 보니까 낫질 않았어요. 깁스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동에 불편합니다.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일상이 한 5분의 1로 그러니까 5배 이상 느려진 것 같아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지금 이 언론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MBC를 비롯해서 조선미디어, 중앙 이렇게 여러 언론사에서 공채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2주 동안 없는 나머지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 여행 앞뒤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친구들과 수업을 하느냐고 네. 이제야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시작하게 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주저리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랜만에 시사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초유의 행정망 마비 사태입니다. 네, 지난 17일이었죠. 공무원 행정망 서비스인 세월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먹통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일요일이었죠. 모두 이제 복구를 완료를 해서 지금은 정상 가동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마비 사태 때문에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민센터 모르고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셨다던가 아니면 급하게 서류를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망 마비 사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IT 강국인데 그런 이름에 사실상 먹칠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사실 즉각적으로 복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의 행정망 마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인 파악에 며칠이 걸린다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왜 재난 문자 많이 받잖아요. 이 재난 문자를 이번에 좀 활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불편을 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사실 행정망에서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다른 중요한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곳에서 또 발생을 한다면 그건 또 상상하기도 굉장히 싫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제 확실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요.
방송 3법은 제가 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방송을 좀 마련해 볼까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과연 뭘까요? 이 쌍용차 파업 사태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 싶은데요. 이 쌍용차 파업 사태 때 이 노동자에게 이 과도한 손해배상액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이 이 노란 봉투에다가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봉투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제가 앞서 그 계기가 됐던 예시, 이 내용은 당연히 담겨야겠죠. 그러니까 사업주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내용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냐면 법안에 포함된 다른 내용들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가 이 사업자의 이 범위를 확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쟁의 대상을 확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범위 확대가 왜 논란이냐? 현행법으로는 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그냥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하청업체와 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과 일일이 단체 교섭을 나서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파업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쟁의 활동 대상 확대인데요.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시간 이런 이익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면 이 개정안에는 근로 조건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 전환 배치나 희망 퇴직 이런 것도 쟁의 대상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반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보면 사측의 어떤 보복적인 성격의 이런 과도한 이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노조의 이런 활동이나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혼란을 야기하는 산업 현장에 이런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측과 굉장히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다?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분명한 잘못이긴 했지만, 저는 그런 소송전을 어쨌든 보면서, 저도 이제 직접 당사자이기도 했지만, 와, 기업이 한 어떤 회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소송전에 휘말리면, 제대로 굴러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스톱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 속에서 노노의 갈등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참 모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죠. 쉬운 건 아닌데, 이게 법적인 것으로 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들어가는 이 기회 비용이라는 거, 이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거는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양보해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는데
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각자 처하신 상황들이 다르고 또 각자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잘 챙겨봐야겠죠? 네, 제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포의 서울 편입입니다. 제가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 요구를 해서 굉장히 막 이슈가 뜨거웠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실 나온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은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를 했죠. 농어촌 특례 폐지 등은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고요. 정부 여당은 지금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포의 서울 편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론조사를 봐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포에 사는 그 시민들조차도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사실 굉장히 조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김포가 이제 서울에 편입을 하면 혹시나 하는 집값 상승 이런 호재를 좀 기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반대하는 쪽은 서울은 과밀 억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김포도 당연히 서울로 편입되면 많은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집값 상승도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건 교통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수도권 메가시티로 가는 이 방향 자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 절반이 살고 있을 정도로 과밀되어 있죠. 세계에서도 사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는 아마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서울로 밀어붙이는 게 이게 인구 구조 측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이슈가 김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들고 나온 측면이 있죠. 김포 자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김포가 편입되고 나면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나 다른 이 경기도 지역에서도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편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조금 허심탄회한 그리고 조금 다양한 면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의견 조율이 그리고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시사 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 오늘 어떠셨나요? 이번 줄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은데요.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